이제 이번 시간에는 치수 기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 앞서서 우리 도면, 2D 도면 도각을 만들 때 치수 기입 설정 다 했었죠? 뭐 했어요? MV 셋업 하시고, 레이어 만드시고, 치수 기입 설정하시고, 요 작업을 했었죠. 치수 기입 설정된 대로 표현된 형태가 요거예요. 요대로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검정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 형태대로요. 그죠? 물론 국가기술 자격검정 문제지에 주어져요. 뭐 치수선은 무슨 색으로 하고 무슨 색으로 하고 무슨 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주어진 색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매달려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고정관념에 딱 박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지시가 나와요.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로 표현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지시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지에서 문자를 노란색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하라고 문제지에서 표현했으면 어떻게 해요? 치수기입 설정할 때 그거 보라색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문자 색상 노란색 돼 있는 거를 보라색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예. 레이어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는요, 치수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레이어, 먼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치수라고 선택을 하고 하시면 여기 치수라고 표현되죠. 이때 선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그리는 내용은 다 뭘로요? 치수 레이어로 작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수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치수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깜빡하고 내가 0번으로 놓고 선을 그렸거나 치수선을 그렸어. 깜빡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돼요. 뭘로? 치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뭐 안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뭐 굳이 처음에 치수로 안 바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저 선택해서 치수 레이어를 변경시켜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 작업을 할 거니까 레이어를 치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치수선 뽑는 건 여기 있어요. 작은 역삼각형 요 버튼이 있는 부분은 아이콘 속에 추가 기능이 더 숨어 있다. 요 내용입니다.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선형, 정렬, 각도 요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지름도 많이 사용하죠. 지름, 반지름. 자, 선형, 정렬, 각도, 반지름, 지름 요 형태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해당 형상에 맞는 치수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건 정렬.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죠? 자, 정렬 치수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원하는 데다가 찍고 그냥 치수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치수선을 뽑아 주실 때요. 처음 외곽에서 첫 치수선 간의 요 간격은요. 보기 좋은 만큼 뽑아 주세요. 대략 15에서 20mm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잘 정리했다 그래서 우와, 이 사람은 치수선 진짜 정리 잘했네 하고 이 사람 한 1점 더 줘야 되겠어. 이렇게 점수를 더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도면 여러분들이 실무 도면 하실 때는 예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볼 때도 치수선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붙어서 치수선을 기입을 하시거나 치수를 기입하시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 붙어서 치수를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돼요. 대략 15에서 20mm 혹은 15에서 30mm 정도, 30mm 너무 크고요. 15에서 20mm 정도 넣어서 치수선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형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요 형상은 나중에 치수 수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치수예요. 자, 이렇게 떼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지막 했었던 명령 반복이라 그랬죠?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지막 했던 명령 치수 기입이죠? 그 명령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 뽑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반복 여기서 여기까지 클릭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클릭, 클릭 맞춰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기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가로라고 돼 있는 건 참고 치수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 키로 맨 앞에 가서 괄호 하나 넣어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괄호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중복치수일 때는 참고치수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중복치수란 게 뭐예요? 25라는 폭이 있고 여기가 10이라는 폭이 있으면 얘는 안 봐도 15죠? 그러면 여기 치수기입 안 해주는 거거든요. 안 해줘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잖아요. 25에서 10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말라고 참고하세요. 여기 15니까 참고하세요. 대신에 이거 치수는 정식 치수는 아니고 참고하라고 넣어준 참고 치수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들어있는 치수는 참고 치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2D 답안지 작성하실 때 이런 형태로 작성된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치수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치수는 기입을 하지 않을 것인데 도면 볼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하고 넣어준 치수다. 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 가로를 안 넣고 25, 10, 15 이렇게 넣으시면 요 개소는 감점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중복치수 기입으로 감점되는 거예요. 중복치수 기입이라는 거 25로 넣어놓고 위에다 똑같이 25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중복치수 기입으로 감점이라는 거예요. 왜?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원하는 위치에 이 구멍 사이즈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딱히 치수선을 뽑을 영역이 없어요. 얘는 지금 이 선은요, 붕 떠 있는 위치거든요. 요 위치예요. 요 위치의 선이었잖아요. 그죠? 요 위치의 선, 이런 데는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데다가 치수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숨은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숨은 선에다 치수 기입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데다가 선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구멍의 사이즈를 치수선을 정확히 뽑아서 이렇게 치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치수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하는 법 하나 볼게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일단 폭발을 시켜 주셔야 돼요. 영문자 X 눌러주시면 익스플로드죠? 깨주세요. 이러면 얘는 이제부터 치수 아니에요. 치수선처럼 보이는 그림일 뿐입니다. 이건 치수선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부분 요거 화살표도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 얘도 부서져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 버튼 눌러주시고 끝자리 잡아서 끝자리까지 맞춰주시고요. 얘 잡아서 이동 버튼으로 이 필요한 위치까지 내려주세요. 자, 화살표가 위치해야 되는 부분 중에요. 이 치수선을 뽑을 데가 없다 그랬죠? 치수선 화살표가 어디 뽑을 데가 없어요. 얘는 허공에 떠 있는 사이즈고 얘는 키홈의 사이즈니까 그 평행 키가 들어가야 되는 키 홈 위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이랑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구멍이랑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치수선을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위치할 수 있는 선은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치수는 알려줘야 되는데 치수를 알려서 반대편 치수선 화살표가 위치할 곳이 없습니다. 얘는 해당 형상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허공에 떠 있는 위치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익스플로드로 깨준 다음에 치수가 들어있는 부분, 치수를 넣을 수 있는 여기까지만 화살표 한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벨트 풀리라든가 스퍼기어라든가 하실 그 작업을 나중에 하시게 될 텐데 하실 때 보면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돼 있는 것은 이쪽에 치수선을 뽑을 데가 없었으니까 치수선 뽑을 수 있는데 한 군데에만 넣어주시고 이 임시로 요 양방향으로 돼 있는 이 구멍의 사이즈를 알려줘야 되니까 반대편 구멍의 사이즈를 그냥 수치로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는 치수선이 아니에요. 치수선처럼 생긴 그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를 그냥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12파이거든요. 12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에 파이 표시는 CAD에서는 %% 영문자 C 눌러주시면 파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 들어가죠. H7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 자, 치수선이 들어가는데 이 화살표 길이는요. 중심선 이상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중심선 이상 넘어가서 끝나줘야 됩니다. 이 화살표. 요 뒷꼬리가요. 화살표의 꼬리가 중심선 이상은 넘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구멍의 사이즈는 12파이고 끼워 맞춘 공차는 H7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역시 허공에 떠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그쵸, 평행 키가 들어가는 키홈이니까 구멍이 아니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의 구멍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치수를 표현해야 되는 이 부분은 12파이짜리 구멍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2파이 요 부분만 지금 치수선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치수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요것도 동그랗죠? 동그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가서 %C 눌러주시면 파이 25 이런 식으로 고쳐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은 우리 파이 넣을 게 2개밖에 없어서 각각 제가 클릭을 해서 해드렸지만 일괄로 한 번에 도면 다 그린 다음에 파이 싹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1초에 딱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얼추 끝난 거예요. 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작업을 다 하게 된 거죠. 이번 시간에는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